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말 그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거야.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면 그게 총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원리합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먼저 원리합계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먼저 우리가 원리합계에서 하는 크게 이제 한 가지 구분이 뭐가 있냐면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여기다가 적을까?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 일단은 예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실제로는 예금도 뭐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에서 원리합계에서의 예금은 한 번에 큰 돈을 집어넣고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계속 넣어두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되는 원리합계야.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돈이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적금인데, 적금은 뭐냐면 한 번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 번 넣는 거지. 여러 번. 이건 주기적으로 돈을 넣는 거야. 주기적으로 돈을 넣고, 역시 이것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우리가 받는 거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아서 그거를 총 합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크게 예금과 적금으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예금을 해볼 건데요. 이 예금도 또 이자가 붙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리죠. 단리하고 복리. 이 단하고 복은 우리 단수 복수 할 때 그 단복 그 한자랑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리라고 하면은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예를 들어서 원금이 A고요. A1을 이제 입금하는 A1을 예금하는 거야. A1을 예금하는데 연이율로 할까요?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한다라고 했습니다. N년간 예금한다. 그래서 이제 연이율 R%가 아니라 R이라고 한 거는 얘가 이제 소수란 얘기. 소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A1을 예금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A1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금 A에다가 이자가 A에 대해서 R만큼이 붙겠죠. R은 소수니까. R에 만약에 %였다면 100분의 R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소수로 정했으니까 AR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A의 1 플러스 R이 되죠. 요게 1년 후에 원리 합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1년이 만약에 또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이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또 이자가 1년간 더 붙겠죠.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원금 A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A에 대해서 이율 R만큼의 이자가 붙어서 얘를 정리하면 A의 1 플러스 2R이 되죠. 이렇게. 이게 2년 후에 원리합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nR이 되겠다. n년 후에 원리합계. 네, 여기 단리입니다. 단리로는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식을 보면 A하고 R은 당연히 상수니까 숫자니까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n에 대한 1차식이면 당연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그래서 단리는 등차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거의 100% 복리입니다. 복리. 자,
복리는 아까 복자가 단수 복수할 때 또는 뭐 중복되다 할 때 그 복자니까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거냐면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이라면 얘는 원금 그리고 거기에 이자까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중복할 때 이 복자하고 뭔가 의미가 맞죠. 이자에 또 중복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라는 의미가 왠지 의미가 통하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A1을 입금하는데 A1을 연이율 R로 이번에도 소수입니다.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해. 상황은 똑같은데 아까 위에는 단리였고 이번에는 복리라는 거 차이는 그겁니다. 그럼 A1을 연이율 R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처음에 A1을 입금했어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이 녀석이 A에 대해서 R만큼의 이자가 붙으니까 원금 A에다가 AR을 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된다 이 말이지. 첫 해에는 위에 단리나 복리나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차이는 둘째 해부터가 차이가 되죠. 둘째 해 A의 1 플러스 R이 이 1년 전에 은행에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 내 돈 원래 넣은 A하고 그거에 대해 이자가 붙어서 1년이 지났을 때 은행에는 이런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이 다시 1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1년 뒤에 갖고 있었던 1년째 갖고 있었던 돈에다가 그 1년째 갖고 있었던 돈, 즉 원금과 1년만큼의 이자가 붙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단리에서는 원금 A에 대해서만 R의 이자가 붙지만 복리에서는 원금에다가 1년째 우리가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년째의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게 복리와 단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A의 1 플러스 R로 묶어보면 앞에 1이 남고 뒤에 R이 남으니까 결국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해에 A의 1 플러스 R에 대해서 결국 1 플러스 R을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녀석은 n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A하고 R은 숫자니까 여기서 n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어서 얘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리는 아까 등차수열이었지만 복리의 예금의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과 적금이 뭔지 알아봤고 그리고 예금에 대해서 단리 그리고 복리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메인은 이제 적금인데요. 예금이 아니고 그러면 적금에 대해서 방금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금. 적금을 할 때 먼저 그 전제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두 가지. 전제하는 두 가지. 자, 하나는 사실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긴 한데요. 내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전제하는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연초에서 연말은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는 한 1월쯤 매년 1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은 보통 12월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1월에서 12월은 명확하게 말하면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1월 1일이면 1년이 지나려면 뭐죠? 1월 10일이라고 해볼까? 1월 10일에서 1년이 지나면 12월이 아니라 1월 9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 연말은 뭔가 1년을 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죠, 사실은. 뭐 연초라고 하면 1월쯤, 연말이라고 하면 12월쯤인데 이게 1년으로 봐야 되나? 조금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이자가 붙는다고 할 때 이때 하루나 이틀이 빠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손으로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서 연말은 그냥 1년의 시간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원리합계를 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금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n년간, 뭐 n년이면 n년, 뭐 n개월이면 n개월간 일정한 기간 동안 어쨌든 적금을 붓고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돈을. 그 돈을 찾는 시점은 항상 말로 보는 거야. 말. 그러니까
n년간 적금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돈을 찾는 시점은 n년 후 n년째 말을 기준으로 원리합계를 계산합니다. n년째 말을 기준으로 원리합계를 계산해요. n년째 말. 자, 이게 전제예요. 사실 그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거든요.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요즘은 컴퓨터로 다 계산하니까 뭐 하루 단위로 아마 이자 계산이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컴퓨터에 다 될 거고, 그래서 연초하고 연말에서 막 며칠이 빠지는데 그걸 1년으로 퉁치고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N년간 적금을 했다고 했을 때에도 그 적금에 대한 우리가 그 돈을 찾는 시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N년째 말을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지만 우리가 수학으로는 그런 걸 손으로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N년간 적금했을 때 N년째 말을 기준으로 원리합계를 계산한다라고 쓴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들을 보면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 샌도 문제를 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나와 있죠. 5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해라. 그죠? 5년째 말에.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디 갔니? 3년째 말까지 420만 원을 마련하려면이라고 돼 있죠. 3년째 말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항상 n년째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24개월째 말에 받는 금액이라고 돼 있죠. 항상 n년째 말, n개월째 말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2030년 말에 원리합계. 근데 옛날 문제에는 이렇게 연말인지 뭐 연초인지에 대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언급 안 해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전제로 하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적금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요. 적금 방식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기수불이고 또 하나는 기말불입니다. 기수불과 기말불. 우리는 적금을 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기수불과 기말불로 나눌 건데 여기서 기수불에서 이 수는 아마 머리 숫자일 거야, 머리 숫자. 그래서 어떤 기간의 머리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넣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넣을 때 1년에 한 번씩 넣기로 했다면 그 기간의 초에, 그러니까 매년 초에 입금하는 걸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하기로 했다면 그거는 매월 초에 입금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수불은 매년 초 또는 매월 초와 같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입금을 할 때 그 기간의 초에 입금하는 거에 입금하는 걸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수불을 가지고 우리 적금의 원리합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은 이래요. 우리가 매년 초에 연으로 계산할게. 매년 초에 A1을 연이율 R로 N년간 적금했을 때 N년간 적금을 하겠다. 자, 돈은 언제 찾는다? 언제를 기준으로 원리합계를 계산한다? N년째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굳이 안 쓸게요. 그러면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 먼저 내가 그리는 그림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선을 하나 찍고요. 자, 여기가 1년 초. 자, 여기가 2년 초. 여기가 3년 초. 자,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여기가 n년 초. 자, 우리가 돈을 언제 찾는다? n년 말에 찾는다. 자, 이렇게 일단 적고요. A1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첫 해에 1년 초에 가서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A1을 이렇게 넣었어요. 은행에 A1을 넣었어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은행에 입금한 경우가 되는 거지. 1회째 입금이야. 그러면 이 A1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예금의 복리,
계산에 의해서 이 A1을 은행에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1 플러스 R씩 곱해지면서 계속 금액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3년 초에 제곱, 그럼 4년 초엔 세제곱, 5년 초엔 4제곱 이렇게 계속 L 플러스 R이 곱해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N년 초에는 A의 1 플러스 R의 3년 초가 제곱이니까 N년 초에는 N-1 제곱이고요. 아까 내가 전제한 거에서 연초에서 연말엔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N년 말에 내가 돈을 찾는 시점에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한 번 은행에다 입금한 그 금액이 N년 말에 내가 돈을 찾는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나는 은행에 돈을 한 번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2회째 입금을 했어요. 자, 은행에 가서 2년 초 이 시점에 내가 A1을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면 복리로 이렇게, 참 복리란 얘기를 안 했네. 복리 계산입니다. 지금 1년씩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당연히 위에보단 1년 늦게, 즉 2년째에 돼서 그 은행에 넣은 거니까 위에 거보다는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죠. 1 플러스 R은 빼기 2제곱이 되고, 내가 돈을 찾는 시점, 그 시점에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은행에 가서 나는 돈을 2번 넣은 겁니다. 첫 번째 넣은 돈이 싹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넣은 돈도 역시 이자가 쭉 붙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3년 초에 똑같은 금액 A1을 역시 은행에 입금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위에보다 이자가 당연히 한 번씩 덜 붙게 되니까 내가 돈을 찾는 시점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N-2제곱. 이렇게 해서 4년째, 5년째, 6년째 계속 매년 초에 내가 A1을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마지막 입금, 즉 N번째 입금, N회째 입금을 N년 초에다가 A1을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1년이 지나면 역시 1년에 한 번의 이자가 붙게 되니까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내가 N번의 적금, N회의 적금을 끝냈고, 그리고 그 녀석들을 N년 말 기준으로 내가 원리합계를 계산해야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N년 말에 원리합계라고 하면 내가 넣은 돈을 전부 다 합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여기서 얘들이 되는 거죠, 얘들. 첫 번째 입금한 것이 이렇게, 두 번째 입금한 거는 이렇게, 세 번째, 그리고 N번째 이렇게. 자, 이 녀석을 다 합치면 되는데요. 얘가 제일 큰 거고 얘가 제일 작아. 지금 그 지수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작은 거부터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밑에서 위로 거꾸로.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원리합계는 이 녀석에다가 요거 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겠죠. 이자가 한 번 더 붙을 테니까 이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가지고 쭉쭉 커져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여기까지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결과, 그게 내가 구해야 되는 원리 합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을 생긴 거 보니까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얘를 둘째 항으로 보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1 플러스 R이 곱해진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에도 1 플러스 R이 곱해진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첫째 항이 누구냐?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이고,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그리고 항수는 당연히 N개겠죠. N번 적금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A. 그래서 결국 공식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구에서의 N년간 원리합계 공식입니다. 공식.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책마다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그래서 너도 내가 그린 거랑 동일한 형태로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자, 일단 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기말불을 해볼게요. 기말불. 적금은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루는 적금에는 자, 기수불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의 초에 그러면 기말불은 반대로 기간의 말이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적금을 하기로 했다면 매년 말에 그리고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하기로 했다면 매월 말에 이때 말에 은행에 돈을 넣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역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이번에는 위에다가 1년 말이라고 적고 그리고 2년 말이라고 적고 이렇게 해서 돈은 n년 말에 찾는 거죠. 그럼 요 전에 하나만 더 써줄까? n-1년 말. 상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A1을 연이율 R로 그리고 n년간 매년 말 이거는 기말불이니까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1년 말에 또 첫 번째 적금을 합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A1을 이렇게 1년 말에 은행에 가서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넣은 돈 A는 내가 뭐 손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은행에서 복리, 원리합계 아까 했던 예금 계산에 의해서 이 A1은 계속 이자가 붙겠죠. 3년 말에 제곱이 됐으니까 위에 3일 때 제곱이니까 n-1년일 때는 n-2제곱이 되고 내가 돈을 찾게 되는 시점인 n년 말에는 n-1제곱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은행에 돈을 한 번 넣은 겁니다. 한 번. 지금 한 번 넣은 돈을 n년 말로 미리 한번 짐작을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은행에 또 가서 2년 말에 은행에 가서 똑같은 금액을 적금을 하겠죠. A1을 넣으니까 이 녀석이 또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아하. 이번에는 당연히 위에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니까 AL 플러스 R에 n 빼기 3제곱이 되고 마지막에 AL 플러스 R에 n 빼기 2제곱이야. 뭐 기수불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차이는 마지막에 보면 차이가 이제 보입니다. 3회째 역시 3년 말에 가서 A를 넣으면 바로 마지막으로 갈게요. AL 플러스 R에 n 빼기 3제곱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n번째 적금, n년 동안 적금하기로 했으니까 n회째 적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1년 말에서 n년 말이니까 요게 딱 n번째 적금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n년 말에 내가 A1을 은행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얘는 넣고서는 1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n년 말에 넣고 n년 말에 돈을 찾은 거니까 넣자마자 찾는 거랑 같죠. 그래서 얘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얘는 넣자마자 찾는 거죠. 넣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n번의 적금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녀석들의 원리 합계가 여기 이렇게 쭉 있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그게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밑에 있는 게 제일 작고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값일 테니까 이걸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쓰면 자 A 그 다음에 그 위에 1 플러스 R 하나 곱한 거 그 위에는 1 플러스 R의 제곱 그렇게 해서 땡땡땡 A에 1 플러스 R에 n 빼기 1제곱까지 더하면 이게 이제 기말불의 원리 합계입니다. 이거 간단히 하면 자 그러면 이 녀석하고 아까 기수불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 이 첫 항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에 입금한 돈이 기수불의 경우에는 1년의 시간이 흐른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연초에서 연말이니까. 그래서 이자가 한번 붙는 거지만 기말불의 경우에는 n년 말에 내가 돈을 넣자마자 돈을 찾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고 넣은 그대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이 합을 해보려면 등비수열인 건 뭐 쉽게 눈치챌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첫 항이 A가 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역시 항수는 똑같이 N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아까 기수불이랑 차이는 바로 첫 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항이 1 플러스 R인데 얘는 그냥 A야. 그리고 그 차이는 기수불은 넣은 게 이자가 한 번 붙지만 기말불은 마지막에 넣은 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그래서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공식 역시도 간단히 비교해보면 1 플러스 R이 있고 여기는 1 플러스 R이 없고 단지 그 차이입니다.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예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까지 적금 계산 두 가지 정리해봤어요. 예금 정리하고 기수 기말불까지 정리했는데 센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센에 있는 문제. 대표 문제 1023번. 연이율이 4%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할 때 5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자, 여기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다 저 조건이고 힌트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연이율은 4%래요. 그러면 R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 R은 소수로 바꿔서 0.04라고 적으면 되겠네. 자, 1년마다 복리로라는 얘기는 이자가 1년마다 붙는다. 우리가 아까 기본으로 계산한 게 다 1년마다로 계산한 거예요. 자, 매년 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수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00만 원은 매년 초에 내가 적금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란 얘기고요. 5년 동안 적립한다 그랬고 5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 아까 얘기했던 거 항상 돈을 찾는 시점, 즉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은 5년째 말, 즉 n년째 말이 된다. 뭐 이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문제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까 내가 전제했던 2번이죠. 2번 말을 기준으로 원리합계 계산한다는 건 요즘엔 사실 별로 전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럼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구해볼게요. 자, 기수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년이라 그랬으니까 너는 여기다가 1년 초 그리고 2년 초.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림마다 뭐 문제마다 책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나는 네가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5년 말 이렇게 적자 이거야. 그럼 1년 초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씩 넣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 딱 넣었어요. 그럼 은행에 넣은 이 100만 원은 1년마다 이자가 붙겠죠. 1년 초에서 2년 초 1년이 흐른 거니까 100에 1.04를 곱해주면 되죠. 1 플러스 R인데 R이 0.04니까 다시 3년 초에는 마찬가지로 1.04의 제곱이 되겠죠. 3년 초에 제곱이 됐으니까 5년 초에는 4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거 4년 초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점점점이 조금 민망하네. 자, 그다음에 5년 말에는 그러면 100 곱하기 1.04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1년 초에 적금, 첫 번째 적금이죠. 참 1회째 적금한 100만 원이 5년째 말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적금 합시다. 2회째 적금, 2년 초에 은행에 또 가서 자, 100만 원을 넣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나는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은행 안에서 알아서 이자가 붙겠죠. 지가 알아서 1.04씩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미 기수기말부 정리하는 거에서 봤듯이 위에보다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죠. 그래서 지수가 위에 거보다는 하나씩 작을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바로 끝으로 갈까요? 다섯 번째 적금, 내가 5회째 적금은 5년 초, 다섯 번째니까 5년 초에 가서 100만 원을 또 넣었어요. 이렇게. 난 돈을 5년째 말에 찾는다고 했으니까 연초에서 연말은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한 번 붙게 되죠. 그러면 너는 여기 5번의 적금을 통해서 그 녀석들 각각이 5년째 만에 어떻게 그 뻥튀기가 돼 있는지 보면 알죠. 100만 원이 얘가 돼 있고 두 번째 100만 원이 얘가 돼 있는 거야. 마지막 100만 원은 얘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꾸로 더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100 곱하기 1.04부터 100 곱하기 그 위에는 1.04의 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0 곱하기 1.04의 5제곱까지 더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항이 5개고 첫째 항은 얘고 공비는 1.04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 곱하기 1.04 그리고 1.04 공비의 항의 개수 5제곱 마이너스 1. 자, 문제 보면 아마 그렇죠. 1.2라고 분석하고 줬네. 그러면 얘는 0.04분의 100 곱하기 1.04는 104죠.
그리고 1.04의 5제곱 아까 1.2라 그랬나요? 그럼 0.2 이렇게 되겠네요. 자, 0.04분의 0.2는 4분의 2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20만 원이 되겠다. 100만 원씩 5년간 5번 넣어서 적금을 했더니 520만 원이 된대요. 이자율 4%. 야, 2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 수업 때 질문 받을게요.